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불리는 노래를 동요라고 하죠. 이런 동요 중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노래들을 입구자를 써서 구전가요 또는 어린이들이 주로 부른다고 해서 구전동요라고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너서리 라임 혹은 마더구스라고도 합니다. 이 마더구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큰 거위를 타고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나 노래를 수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현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나 동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린이를 위한 동요와 동시라고 설명을 해도 일부 마더구스 중에는 이야기가 떠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부조리 등을 부정적이고 잔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괜찮은가 싶은 내용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가사 크리스틴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 나오는 유명한 마더구스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0명의 흑인 소년들이라는 제목인데 소설에서 약간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en little Indian boys went out to dine. One took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9 little Indian boys sat up very late.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8. 8 little Indian boys traveling in Devon. One said 10명의 인디안 아이들이 함께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하다가 한 명씩 사라지고 마지막 아이가 목을 매면서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umblebee stung one and then there were 5. 5 little Indian boys going in for low. One got in sensory and then there were 4. 4 little Indian boys going out to sea. A red herring swallowed one and then there were 3. 3 little Indian boys walking in the zoo. A big bear hugged one and then there were 2. 2 little Indian boys sitting in the sun. One got freezed up and then there was one. One little Indian boy left all alone. He went hang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o.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불러주기에는 조금 섬뜩한 내용의 노래죠. 이 외에도 잔인하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마더구스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짧은 마더구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사 내용이에요. 리지 보든이 도끼를 들고 엄마를 40번 내리쳤네.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아빠를 41번 내리쳤네. 라는 가사입니다. 리지 보든이 도끼로 부모를 내리쳤다는 내용의 이 노래는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살인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범죄사건 파일은 보든 부부의 도끼 살인사건과 부부의 딸인 리지 보든에 관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사건 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폴 리버 유니언 은행의 사장 겸 여러 개의 직물과 섬유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자산가의 집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피해자들의 이름은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으로 30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던
50대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 앤드류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누운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편안한 자세와는 다르게 얼굴은 11차례나 도끼에 찍혀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죠. 아내인 애비 그레이의 시신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레이는 2층의 작은 방 안에서 발견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은 듯 앞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레이의 뒤통수에도 18차례 도끼로 찍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요. 부유한 자산가 부부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지역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폴 리버의 경찰들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이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죠. 용의자는 의외로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판이 열렸죠. 빠르게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과 검찰이 그만큼 범인으로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찰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친절하고 작은 체구에 부족함 없이 사는 전형적인 부잣집 아가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해된 이 부부의 둘째 딸인 리지 보든이기도 했죠. 사진 속 이 여성의 이름이 리지 보든입니다. 리지는 1860년 7월 19일 폴 리버에서 앤드류 보든과 세라 보든의 셋째 딸로 태어나는데요. 하지만 리지가 2살이던 해에 바로 윗 언니인 앨리스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리지가 둘째 딸이 되었죠. 보든 가족의 사망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에 친엄마인 세라 보든이 병을 앓다가 사망한 것이죠. 이제 혼자서 딸들을 키워야 하는 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이긴 했지만 딸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딸들에겐 엄마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자신도 새 아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내가 사망한 지 3년 뒤인 애비 그레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어린 리즈와 언니인 엠마는 새 엄마 그레이 손에서 자라게 됐지만 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 보든은 상당한 사업가이자 자산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베푼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값을 깎거나 현재 살고 있던 낡은 집을 고치지도 않고 화장실을 집안에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두 딸들의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결혼도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진에 4명의 보든 가족 외에 1명이 더 있었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하녀인 브리짓이었죠. 브리짓은 이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로 집안 청소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곳에서 하녀로 일한 경력이 있었지만 이 브리짓의 시선으로 보기에 보든 가족의 관계는 보통과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새엄마인 애비 그레이와 둘째 딸 리지 보든의 사이는 개와 고양이처럼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두 사람은 서로가 없는 곳에서 서로를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의 사이가 더 나빠지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인 앤드류 보든이 아내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땅과 고가의 집을 선물한 것이었어요. 딸들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결혼도 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유독 새 아내에게만 많은 돈을 쓰자 딸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일로 리지와 아빠 앤드류가 크게 싸웠고 화가 난 앤드류는 손도끼로 리지의 애완동물이던 비둘기를 죽이게 됩니다. 리지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울음도 터뜨렸어요. 이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지는 결국 아버지와 새 어머니를 향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죠. 현재도 보존되어 있는 이 집은 보든 부부와 딸들이 살던 실제 집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892년 8월 4일 아내 애비 그레이의 남동생인 존 모스가 이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죠. 보든 집안의 여자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 집안 대청소를 하느라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새엄마인 애비 그레이는 동생이 묵을 2층 손님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하녀 브리짓은 창문을 닦았으며 둘째 딸 리지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인 엠마는 저녁거리를 사러 집을 비운 상태였죠. 앤드류 보드는 사무실을 잠깐 다녀온 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짓이 앤드류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난 11시 10분, 거실에서 둘째 딸 리지의 날카로운 비명이 온 집안을 울리게 됩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아빠를 죽였다는 것이었어요. 리지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하녀 브리짓이었습니다. 리지는 브리짓에게 빨리 의사를 데려오라고 했고, 브리짓은 서둘러 시내로 나가 보든의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리에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사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사가 돌아오는 대로 즉시 보든의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리지도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죠. 다행히 근처에 사는 이웃 부인이 소식을 듣고 집안을 찾아옵니다. 이웃 부인이 리지에게 새엄마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리지는 친구 병문안을 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의사와 경찰은 앤드류 보든이 시신으로 발견된 후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집을 찾은 경찰도 첫 목격자인 리지에게 앤드류의 아내 애비 그레이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지는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집안을 살펴보던 하녀 브리짓이 애비 그레이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립니다. 그레이는 집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2층 손님방에서 도끼로 뒤통수를 18번 공격당해 시체가 된 뒤였죠. 경찰은 낮 12시쯤 도착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레이가 먼저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먼저 범인은 손님방을 청소하고 있던 그레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인기척에 그레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범인이 도끼를 들어 그레이의 이 왼쪽 관자놀이를 향해 찍어 내렸던 것인데요. 이 공격으로 그레이가 바닥에 쓰러졌고 코가 부러졌습니다. 범인은 곧이어 그레이의 뒤통수를 향해 도끼를 18번이나 내리쳤어요. 앤드류 보드는 낮잠을 자고 있던 10시 반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얼굴을 11차례 가격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고요.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는 동안 의사 아내와 이웃 부인에 의해 보든 부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집니다. 보든의 집 앞에는 현장을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열심히 주변을 통제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건 현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와중 경찰이 보든 가족이 살던 집 지하에서 살인에 쓰였을 것 같은 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손잡이가 부러진 이 도끼는 낡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먼지를 묻혀놓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이 일어날 당시 집에 없던 큰딸 엠마와 손님인 그레이의 동생 존 모스를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한 집에 있던 둘째 딸 리지와 하녀 브리짓에게 당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두 사람 모두 집안에 있었던 것은 확실했지만 알리바이는 불분명했습니다. 리지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때가 8월이라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창고라면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더울 거예요. 한여름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이런 이유로 경찰은 1시간 반이나 창고 안에 있었다는 리지 보든의 진술을 믿지 못합니다. 경찰이 리지의 주장을 믿지 못하자 리지는 다시 부엌에 있었다, 식당에 있었다, 계단을 치우고 있었다면서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죠. 앤드류 보든의 시신 발견 순간의 상황을 말할 때도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고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봤다면서 계속 말이 엇갈렸고, 엄마인 그레이에 대해서도 병문안을 요청하는 쪽지를 받기 때문에 친구의 병문안을 갔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그 쪽지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리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주방 화로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태우고 있던 것이 하녀인 브리짓에게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리지는 페인트가 묻어 더러워진 원피스를 태웠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리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가 묻은 드레스를 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브리짓의 증언 덕분이었던 거죠. 보든 가족이 평소 구두쇠였기 때문에 만약 옷이 더러워지거나 더 이상 못 입게 되면 절대 태우거나 버리지 않았고 그 옷을 뜯어 걸레로 재사용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페인트가 묻어서 태워버렸다는 리지의 진술은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브리짓의 모순되고 계속해서 바뀌는 주장들을 듣고는 리지 보든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100억대 자산가 부부가 살해됐고 유력 용의자가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아주 좋은 사건이었죠. 리지 보든은 체포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재판이 열렸어요. 흉기로 추정되는 이 도끼가 사건 현장인 집 지하에서 발견됐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드레스를 태웠으며 부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모든 정황이 리지 보든을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은 리지를 범인으로 확신하던 경찰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흉기로 의심되던 이 도끼날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지금이야 범인이 미리 피를 닦아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DNA나 혈흔을 채취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혈흔 없이 흉기가 맞는지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지가 태운 드레스도 정말 피가 묻었는지 진술대로 페인트가 묻은 것인지 이것을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죠. 게다가 리지는 두통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몰핀을 처방받아오던 환자였고 경찰이 리지를 신문할 때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았으므로 진술 내용이 여러 번 번복된 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해온 모든 진술은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는데요. 결국 리지가 범인이라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과 검사는 일관되게 리지 보든을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직접 보든 부부의 시신을 공개해서 집안에서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마침 리지 보든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잣집 아가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찔려서 기절해버리자 배심원들이 리지를 동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리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살인마에게 잃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뒤집어 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재판이 리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893년 6월 20일에 열린 리지 보든의 마지막 재판에서 2시간에 가까운 긴 토론이 배심원 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리지 보든은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재판 결과에 리지 보든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모를 잃고 그동안 살인자로 몰린 서러움에 대한 눈물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인 것에 성공한 기쁨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리지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경찰은 어느 누구도 보든 부부의 살인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경찰은 리지 보든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로 보든 부부의 살인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앤드류 보든의 모든 재산은 두 딸인 엠마와 리지가 물려받게 됐어요. 리지의 재판이 무죄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딸인 엠마는 아버지가 살해된 그 집을 떠났지만 리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만 리즈베스로 변경한 뒤 1927년 6월 21일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리지 보든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신은 가족인 앤드류와 그레이와 함께 가족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정말로 리지는 자신의 아빠와 새 엄마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겁니다. 살인 현장이자
보든 가족이 살던 집은 현재 리지 보든 B&B라는 이름으로 오컬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특별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살던 집에서 하룻밤 묵는 비용은 $2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념품도 팔고 있다고 하네요. 이 리지 보든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책과 연극, 오페라, 영화, 드라마가 제작되었고 리지 보든이라는 이름의 락밴드도 생겨났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에서 리지 보든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송되기도 했죠. 앞으로도 리지 보든 사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리지 보든이라는 이름의 마더구스를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에서 벌어진 딸 리지 보든의 부모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